저는 30페이지인데 여러분이 색칠하십니다. 교재가 몇 페이지예요? 색칠하시네요? 네. 23. 예. 자, 23페이지시구나. 지금 여기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색채별 심리에서 그 위에 색채의 상징과 아동 심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아동의 행동 발달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 과거에 고착됐던 행동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노인이. 아동이랑 노인이랑 연령대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직감적과 기고, 긴 다음에는 노인들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고, 또 아이들은 뭐 일반 성장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색채별 심리 교재 23페이지 볼게요. 교재는 아동이 표현한 색채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의 양극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냐면 아동이 빨간색을 했을 때는 그 아이의 그 현재 환경이 분노를 유발할 상황인지 아니면 아이가 정말 뭐가 과잉돼서 열정이 넘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두 가지를 같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23페이지에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치료사가 그 색채의 의미에 대한 그러니까 해석을 위해서 아동이 색상을 했을 때, 칠했을 때 어떤 현상이 떠오르는지 아니면 누가 떠오르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아동이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를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알게 되고 공감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죠. 그리고 이제 아동들이 아니면 그 노인들이 미술 치료 시간이 있어요. 그때 나타난 그 색채에서는 무의식에 나타난 그림들에서 색채를 보면서 내적의 심상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빨간색 한번 볼게요. 아까 빨간색이 공격성이나 충동성의 의미도 있지만 또 열정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저기 선생님 교사님이 빨간색이 나왔을 때는 열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걔는 공격성이 아니고. 근데 이제 엄마의 빨간색이 나올 때는 분노의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공부를 그 시간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분노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을 같이 했어도 얘 빨간색은 열정이고 엄마의 빨간색은 딸이 그 정규 레귤러 과정을 같이 공존하지, 그러니까 병행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네. 네. 그래서 빨간색이 열정이나 힘, 활동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반대 의미도 있다는 거. 그 뒷페이지에 있네요. 공격성이나 분노, 맹렬. 이 색깔은 여러분이 바로 도입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HTPP를 했지만 그걸 볼펜이 아니고 색연필을 제공했을 때는 달라져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색깔을 고르겠죠. 근데 선호하는 색깔을 고르는데 집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고 뭐 침침한 걸 했을 때 집에 대한 의미, 나무에 대한 게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노란색은 굉장히 밝고 뚜렷한 느낌이 있고 그런데 그 유아들은 노란색을 선택한 거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굉장히 커요. 특히나 만 5세, 6세까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학습의 능력도 뛰어나고 선행학습을 시켰을 때 제일 잘 따라와요. 왜냐면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내가 뭐든지 선두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노란색을 했을 때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색의 기운은 따뜻한 기운을 주기 때문에 일단 수족 냉증이 없고 건강하다는 걸 의미해요. 노란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노란색을 좋아하지만 쓴다는 거예요. 자, 이제 파란색은 분위기를 만드는 색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작품을 할 때 울트라 마른 색깔을 배경색으로 가장 많이 써요. 여기 그림 그리기 때문에 알 거예요. 울트라 마른 색깔이 어떤 걸 해놔도 제일 그림이 좀 독특하고 귀티가 나고 명품 색깔이 나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분위기를 만드는 색이라는 거는 이견이 없을 걸로 생각해요. 근데 파란색을 주로 많이 그리는 애들이 되게 차가운 차가운 그 감성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냉정하고, 그러면서도 혈액형 별로는 A형이 참 많아요. 또 반대로 A형이 주황색이 또 많아요. 파란색은 적응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주황색의 그 남자가 혈액형이 그렇다면 주황색을 좋아하는 남자들은 사업가적인 수완도 뛰어나고 사회활동에 있어서 열정이 굉장히 뛰어나고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보다 더 건강해요. 자, 그리고 초록색은 안전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초록색 우리가 병원에 수술실 가면 수술실 가운이 무슨 색깔이죠? 초록색이에요. 네. 환자들을 안전하게 그런 시키기 위한 평형 유지를 위해서 초록색의 수술실 가운을 많이 입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그 초록색에 빨간색 핏물이 묻었을 때는 빨간색 공포스럽지 않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거는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실은 왜 초록색을 입니?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수술실에 말고 그 일반 간호사복이나 그런 것들은 왜 하얀색을 의미하냐 했더니 그 수술실하고 다르게 여기는 내과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색을 정하지 않고 환자를 본다는 의미에서 그렇더라고요. 하늘색도 많이 있죠. 근데 하늘색이라고 안 하고 약간 더 흐린 파스텔 톤이 많죠. 그리고 소아과나 이쪽은 노란색을 많이 입어요. 칼라스가 네. 그런데 초록색처럼 원색은 안 입어요. 되게 수술실만 가면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린이집에 애들 휴식 공간이나 자는 방은 되게 초록색 커튼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빨간색 꽃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방방 떠요. 저는 그러니까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면서 아이들이 색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기 때문에 색깔별로 다 이렇게 해주는데 색깔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정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낮잠도 자지 않고 심하게 뛰는 거 다동 증상도 있고 그랬는데 음식을 바꾸니까 차분하게 정서가 바뀌면서 정서 상태가 건강해지니.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삐쩍 마른 썩 마른 아이들은 일단은 멸치하고 그다음에 된장하고 상추 같은 시금치 그런 걸 많이 먹여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그 몸 안에서 대사가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수면에 장애가 없어지고. 근데 아이들은 만 3세 미만에는 무조건 낮잠을 조금씩은 자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싫어해. 한국에서 그거 가지고 아동학대라고 신고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집을 그만둘 때가 2015년 이거 연구소 때문에 3월이었는데 그때부터 CCTV가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고. 근데 다 달았어요. 달아도 아동학대 사건이나 이런 거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불신감이 생겨서. CCTV를 보면, 화면을 보면 내가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포옹을 해도 어떻게 되냐면 화소가 낮으니까 이 로봇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꼬집는 것 같아요, 또. 안 보셨죠? 그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아이를 잡아서 앉히는 데는 딱 끊어져.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거예요. 왜 아이를 저렇게 부드럽게 안 하고 볼을 잡은 게 아니라 입안에 장난감을 넣어서 이걸 빼려고 했는데 그거를 꼬집었다고. 근데 아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데코
블럭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빼줬다.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고 돈 요구하는 겁니다. 아직 여기 미국은 안 그렇죠? 그런 건 없죠. 그런 거 없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돈으로 가요. 그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들은 우울증이 자살하는 사례. 지금 우리 한국이 땅덩어리는 좁은데 마음들이 다 삭막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구에서 40명 이렇게 상담사분들 할 때는 마음이 조급했어요. 이것 해주고 이거 빨리 진도 빼요 하는데 막 내가 마음이 초조했는데 이렇게 여기 앉으니까 여기는 그냥 요람에 앉은 느낌? 근데 그렇게 해도 얻어가는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도를 빼면 줄치면 뭐 할 거예요, 그걸로. 그게 아니라 실제 현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느낌이 전달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어도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을 알지 않고는 이 발달의 단계에서의 그 미술 치료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 단계부터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알고 나면 우리가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림의 수준이 9살부터 11살 사이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조작기로 안 넘어갔을 때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해야 되니까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의 애들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학부모와 그 원장과 교사의 불신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은 굉장히 불안 정서가 심해요. 근데 불안정에서도 가장 그 위험한 불안이 뭔지 아세요? 불안정애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6개월 미만에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데 정서적인 결핍. 그것이 나중에는 그 어떤 청소년이나 아동이라도 어떤 학습이나 이런 거 장애를 갖고 오게 되고 참을성이 없게 되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아이가 그 단계를 밟아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장애를 생기게 하죠. 일시적인 불안은 괜찮은데 불안정 애착은 오래 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불안정 애착이 결핍이 된 시간만큼 곱하기 3배의 시간이 돼요. 특히나 조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불안정 애착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뻐할 줄만 알았지 정말 그 부모로서의 그러니까 어떤 유대감이나 그런 걸 형성해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먹을 거면 자꾸 먹이지, 살만치. 그리고 또 불안정 애착이 심한 아이들이 시설의 아이들. 시설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보육사 한 명당 그 아동들을 한 10명씩 뭐 5명씩 그래요. 근데 어린이집은 1세를 1대5로 하고 있는데 그건 1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유병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일시적으로 아이들이 다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우유병을 한 명씩 먹일 수가 없죠. 벽에를 보이고 우유병을 꽂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급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유병 젖꼭지를 더 크게. 그러면 애들이 3분 만에 먹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배는 이렇게 불러왔는데 우유병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게 뭐예요? 여기 입에 그 빠는 욕구가 해소가 안 돼서 계속. 근데 그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 얘가 배고픈가 보다 하고 쏘갔다. 그래서 배꼽이만 이렇게 커지면서 아이는 그 마음의 정서의 결핍은 생기고 비만은 오고. 그래서 항상 그 시설에 아기들 가보면 젖꼭지 구멍이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육사들의 상황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1대5가 돼야 되는데 1대10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아이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성에 대한 문제로 해서 결핍이 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구강기도 그렇고 또 일본은 특히 학문계에 고착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학문기 고착은 일본은 그 전통적으로 아직까지도 이제 방이 다다미 방이에요. 다다미 방에 오줌 한 방울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레, 미생물 뭐 하여튼 뭐 벌레가 스멀스멀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18개월부터 그 엄마들이 배변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그 강박적으로 배변 훈련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그 배변 훈련으로 인해서 빨리 그걸 기저귀를 뛰긴 하지만 그 항문기에 충분히 싸고 편안하게 똥 싸고 뭐 오줌 싸고 하는 거를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성문화가 그걸로 인해 더 이제 발달이 된 게 바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상을 받잖아요. 우리는 한국은 특히나 구강기 고착이 많고 그리고 일본은 구강기 항문기.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문화가 많이, 그러니까 변태적인 성문화로 해서 그 산업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구강기 때문에 특히나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 끊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알코올 중독도 구강기 고착으로 옵니다. 알코올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려면 배우자의 그런 배려가 굉장히 커야 되는데 의외로 배우자의 배려가 점점 갈수록 이렇게 좋지 않고 갈등을 빚는 부부관계가 많고 요즘은 한국은 조론도 또 많이 생겨요. 조론 상담도 와요. 조론하고 이혼하고는 다른데 어떻게 보면 조론이 이혼으로 가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상담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가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해요. 뭐냐면 부부가 노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의지할 곳이 없어. 그러면은 공동체를 그 유형이 비슷한 유형끼리 모아서 공동체 가정을 형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9시면 배를 눌러야 돼요. 나 살아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래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사회를 형성하고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남편이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돈을 벌면 테마파크, 땅은 이제 확보할 돈은 되는데 테마파크를 해서 공동체, 그러니까 예전에 신앙촌 같은 개념이지만 거기에 이제 의사나 이런 것들 다 하고 해서 그 안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테마파크를 하고 직원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들어와 살 수 있지만 부자를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걸 지금 3년 이내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자식하고 사는 것보다 또래끼리 사는 게 훨씬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갤러리 같은 것도 하고 정신과 그것도 있고 요양보호사, 의사 다 있으면은 우리끼리 이게 사회가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일단 창피하지 않고 요양원 가보면 얼마 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치매로 계셨다는데 아니 올 때 왜 연락을 안 했다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괜찮은데 밑에를 다 벗겨놓은 거예요. 기저귀만 채우고. 그러니까 평상시 그렇게 하고 있었고 온다라고 할 때는 바지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 말도 이해는 가요. 왜냐면 한 사람당 5명씩 봐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은 또 가보니까 간다고 그러더니 머리를 다 잘라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울더라고요. 머리가 미워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늙어요. 나도 그렇고. 근데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그 바람을 꼭 얘기했더니 그건 반드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의 삶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놓으면 그때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고 제가 80이든 90이든 이런 걸 가지고 하면 함께 잘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저기 맨데비지 선생님 일이 아니고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좋아요. 아까보다 얼굴이 좀 살아나셨네. 그래서 앞으로의 일들은 여러분이 120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은 80까지 일은 하셔야 될걸요? 그런 거 하시죠. 아마 120이니까 100살까지 해야 될 걸, 일을. 130. 그러니까 그 날까지 일을 하려면 사라지지 않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사라지는 게 있으면 또 생성되는 게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3가지가 금융일이에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근데 금융일 잘 될 것이고 재난 관련일. 재난이 끊이지 않아요. 상담. 그 세 가지 직업군은 더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없어지는 게 이제 유니버시티, 대학, 큰 대학. 이런 대학들은 이제 점점 더 확대가 되죠. 문어발식으로. 그러니까 상담대학교, 여기는 무슨 심리대학교, 이쪽은 뭐 해가지고 다 소분화되는 거예요. 기업도 대기업은 폭삭하고 소규모로 이제 중소기업 1인 기업들. 그 다음 공유 빌딩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하고 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덕이 될 것인가. 근데 뭐가 되고 싶으세요? 덕이 되고 싶죠? 네. 짐이 되면 그게 고려장 될 수 있어요. 고려장이 뭔지 아세요? 네, 갖다 버리는 거. 근데 요즘은 산에다 안 갖다 버려요. 요양원에 갖다 버리지. 아, 이거는 너무 비약했지만 이제 그 노인들의 그런 실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80이 돼도 여전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의식은 살아있는데 아무리 치매래도 계속 치매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머리를 다 잘라놨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막 울컥했죠. 죽어도 어느 날 때 이걸 묶어놨어. 왜 그러냐더니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했어. 근데 저 자국이 나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말고 살려면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야만 신체도 병들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면 몸으로 치게 되어 있어요. 초록은 자연계의 색이라는 뜻으로 이제 병원의 그 수술실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그 휴식 공간에서 많이 쓰는 색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라색. 보라색은 주로 이제 예술가의 색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예술가의 색인데 창의성도 높고 또 굉장히 우울한 색이기도 하지만 우울 속에서 어떤 뭐랄까 예술적인 감성을 찾아내기 때문에 보라색은 고귀한 색이에요. 근데 보라색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라색은 잘 사용하는 게 어려워요. 얼굴이 하얗다고 보라색이 맞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약간은 얼굴이 누리끼리 하면서 까무잡잡해야 보라색이 잘 맞아요. 제가 이제 패션 코드 해줄 때 꼭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하면서 머리는 갈색, 자연계 갈색이면서 좀 약간 노란기가 있으면 보라색이 진짜 잘 받는데 하얘도 보라색이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청보라가 있고 또 그 붉은 보라가 있고 근데 청보라는 조금 차가운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정서가 결핍되어 있는 근데 붉은 보라는 열정도 있으면서 예술적인 감성이 같이 공유되는 여기 나와 있네요. 예술가들과 문화적 취향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성을 더욱 여성스럽게 보여줄까 한다. 그래서 내가 더욱 여성으로서 관심을 받고 싶다 할 때 보라색으로 선호한 색깔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색을 좋아하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바뀌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그린 그림 그것도 지금 2주 전서부터 지금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또 그리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내가 어땠나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태 검사이기 때문에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청소년이 그렸는데 학습의 능력도 높고 다 했어. 그래서 학원에 지속적으로 딱 관리를 하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더 좋다라고 해서 다 끊고 집에서 무의도식할 때는 더 폐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상태는 변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집중하는 모습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거. 지금 여기를 중시하는 게 바로 게슈탈트예요. 게슈탈트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자녀 때문에 막 그 자녀가 계획을 잘 짜갖고 와서 내가 걱정이 해결됐어.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아파서 이 문제가 도드라지면 전경이 물러나고 배경이 또 바뀌는 거.
문제가 계속. 그게 바로 게슈탈트 치료법이에요. 근데 내담자가 오면 무슨 치료법 할게요 그런 얘기 못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분석 결과 나오면 그거에 따라 이 사람은 뭘 하는 게 좋은지 수치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스트레스 원인이 불안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불안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근데 불안정 애착이 나와서 그것부터 찾아줘야 돼요. 근데 교육계통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얘기만 하면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알므로서 바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상담을 회기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한 달 뒤에 다시 추수검사식으로 해서 체크만 한번 해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오지 마세요라고 종교는 지을 수 있죠. 근데 한 번에 됐어요라고 하지 말고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와서 해보자고 하고 나 그때 마무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돌아가는데 집안에 다른 문제를 해서 확 폭발되면은 너 아까 괜찮다고 나 이거 뭐야 라고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담자는 어떻게 보면 상담사 앞에 왔을 때는 순한 양 같지만 돌아가면 마음이 또 달라지는 그런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죠. 자, 주황색 보세요. 주황은 활력과 에너지가 강한 색으로 생생한 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몸을 많이 쓰는 직원을 뽑을 때는 주황색을 선호하는 직원을 뽑아야만 불만도 없고 나중에 후회를 안 하세요. 무조건 몸을 많이 쓰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주황색을 선호하는 직원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색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직원들 뽑을 때 디자이너다. 디자이너는 동적이에요, 정적이에요? 정적이죠. 정적인 사람이 고르는 색깔은 이거하고 반대예요. 갈색이나 아니면 채도가 낮은 화이트나 백색 같은 경우 그런 거를 골랐을 때 더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능률이 더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황을 고르면 잘라요. 왜냐면 3개월 뒤 그만 못한다고 스스로 그만두니까. 갈색도 굉장히 차분한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아동이 갈색을 쓰거나 어머니가 썼을 때는 자기 자녀와 갈등이 있을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동의 그림에서 엄마를 그렸는데 갈색 옷을 입힌다거나 했을 때는 엄마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거. 특히나 엄마를 이렇게 사각 박스에도 집어넣었을 때 엄마 자는 거예요 하지만 포위한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관여하지 않기를. 근데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입을 갖다가 바늘을 꼬매는 경우도 있어요. 재봉틀질 하는 거. 그림. 호지키스로 박았어요. 그럴 때는 엄마의 잔소리가 이 아이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어서 박았어요. 호지키스를 찍었어요. 그런데 재미가 아니라 엄마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그 아이한테는 힘들게 다가오는 거죠. 콜라주를 하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콜라주 하면 아빠가 보기 싫은 사람은 털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귀퉁이에다 딱 붙여요. 정말 콜라주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콜라주는 미술 작업 중에서 최고의 작업이지만 그 정신적인 심상이나 이런 거를 내적 표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서 우리 미술 치료사들이 제일 선호해요. 콜라주 하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회색은 보수적이고 꼭 그 조용하고 고요한 성질을 갖지만 좀 이렇게 몸이 건조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 그리고 욕심도 생각하니까 사찰에 스님들도 회색 승복을 많이 입었더라고요. 저도 회색 좋아하는데 저도 별 욕심 없어요. 먹는 것 빼고.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대단해요. 고기 좋아해요. 정말 아침에도 그 고기를 산더미같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남자들이. 그 가디나고 되는 남자들, 일본 남자분들은 다 작아요, 날씬하고. 근데 나는 거기다 10cm 슬리퍼를 신고 갔으니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접시도 이만하게 가득 소세지까지 하니까 저 여자가 저걸 먹는구나 하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먹는 거에 욕심은 많은데 옷 이런 거는 욕심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일을 확장시켜서 더 해나가고 싶다? 그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그리고 더 일이 커질 것 같으면 내가 스스로 안 하려고 해요.
왜?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사는데 내가 4시간씩 돼야지 일을 더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지? 스스로 내가 물러나 버려요. 귀찮아. 내가 좋아야 해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가도 내가 좋아야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50이 넘으면 싫은 일은 좀 하지 말고, 특히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병으로도 올 수 있어요. 외상 트라우마가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게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도 뭐 그거를 해소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나름대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냥 이거는 내적 활동이니까 저는 동적인 걸 뭘 하냐면 음식 만들기. 내주 띄우고 장 띄우고 그다음에 화분 모종 내고 씨 뿌려서 커피나무가 요만한 게 요만큼 자랐어요. 난 커피나무가 제일 이뻐, 사랑스럽고 뽀뽀도 있다. 아니 흙 만질 때 제일 기분 좋아요. 저는. 그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 사주란이 있어요. 근데 나는 토가 부족하다 해서 이때까지 나는 그걸 몰랐는데 내가 왜 흙을 좋아하고 막 화초를 일어나는데 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랬다고 저쪽 사찰을 가는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뽑더니 토가 없네. 그러니까 흙을 만져야 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월화수목금 별로 다 뭐 수가 없는 사람, 목이 없는 사람 뭘 해야 돼 그런 게 다 있어요. 자, 수가 없으면 물이 없어요. 그렇다고 어항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이유도 없이 뭔가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는 내가 타고난 그게 뭐가 부족한가를 딱 보면은 부족한 걸 채우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이 다 커피나무 접대제 원예 치료하는 그거를 실험 삼아 많이 해요. 스페어민트 같은 것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더 건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6개월 전부터 했거든요. 갑자기 그게 하고 싶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몰입할 수 있고. 네, 개운죽도 이만큼 키워서 흙에다가 옮겼어요. 멋있는 거. 그래서 거기다가 숲까지 장식을 해. 근데 꽃은 싫어해요. 시들면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꽃은 다이소에 가서 예쁜 거 사가 잘라 붙여. 근데 사람들 진짜 잘. 또 뭔가 몰입을 하시니까. 여기 사무실 열면 그 향내가 있어요. 풀냄새. 풀냄새에다가 이 컴퓨터에 그 명상음악, 숲도 좋아하고 새소리, 무슨 물소리 틀어놓으면 쟤네들도 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식물처럼 살아보는 거 괜찮겠다 싶어요. 식물처럼 사는 거는 내가 좋다고 해서 나 사랑해달라고 하지 않고 오는 사람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그래서 식물처럼 사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도 조금씩 그렇게 하려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식물처럼 살기.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파란 색깔이 더 눈에 들어오나 봐요. 그렇죠. 꽃보다는. 그렇죠. 꽃은 한 번 지면 떨어지면 지저분하고 그걸 또 치워야 돼. 저는 꽃 지는 게 제일 싫어요. 네, 그래서 다 다이소 가서 꽃을 샀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붙였어요. 그때 진짜 이쁘더라고요. 식물처럼 살아보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나한테 와서 저기 하지 않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내려놓으세요. 일단은 내일에 집중하시면 엄마를 보면서 대리로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보면서 배워요. 아시죠? 자, 회색은 여러분이 그 느낌으로도 알 거예요. 빛과 어두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긴장도 안심도 아닌 회색지대. 회색지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함도 의미할 수 있어요. 또 회색지대라는 건 결코 밝은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회색이 좋아요. 왜 좋냐면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서. 빨간색 좋아하신다는 아직도 유효하시죠? 네, 자, 이제 검은색 볼게요. 검은색은 참 매력적인 색깔이기도 하고, 되게 이제 청소년이 쓸 때는 반항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기도 해요. 그래서 검은색은 또 포기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포기보다 더 큰 욕심을 나타내기도 해요.
포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있는 그 옹이가 까만색으로 치유가 됐을 때는 병의 회복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지는 앉아있는 거, 흔적은 남아있는 거. 그리고 검정을 기피한 사람은 그게 더 무서워요. 검정을 기피한다는 거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을 힘들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흰색 볼게요. 일정까지가 이거 할 수 있겠다. 자, 흰색 볼게요. 흰색은 숭고함을 나타내는데요. 그리고 순결도 나타내고. 타로 카드에서 보면 그 여신이라든지 아니면 여사제 때 화이트가 제일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여자로서의 어떤 거를 숨길 때도 화이트로 나타나요. 여사제 카드에서. 타로 카드 아시죠? 본 적 있죠? 애들 타로 카드 그리려면 되게 잘 그립니다. 타로 카드를 그 청소년 애들이 흥미가 없어서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될 때 타로 카드를 하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 그 카드 하나를 가지고 그날 하루를 그 의지를 가지고 그걸 이제 살아내요. 청소년 애들이 공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로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진로에 관심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타로 카드를 딱 들면 선생님 내가 뭘 해서 돈 벌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 지금 중2잖아. 그때 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취업할 거예요. 대학 안 가? 대학은 안 간대. 그때 돈 벌어보고 생각한대. 현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타로를 딱 뽑았어. 야, 펜타클을 뽑았어요. 야, 너는 돈 벌 복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이 펜타클 돈이죠? 라고 그래서 맞아. 근데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래서 하면은 그 아이가 어떤 동기부여가 되니까 훨씬 그러니까 효과가 큰 것 같았어요. 상담하기 전에 요걸로 한번 에피타이저식으로. 그래서 그 유니타로를 제가 해서 애들 특강을 하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것도 전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러는 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복 깔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하니까. 이제 이런 교육은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자, 근데 검정의 반대색으로 흰색은 신을 얘기해주면 검정은 악마를 상징한대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알지 뭐 흰색은 긍정, 검정은 부정인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렇다는 거지. 흰색이 우울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 눈사람이라든지 뭐 무리의 뜬집, 그 다음에 그 저기 캐롤나무, 크리스마스 캐롤나무 이거는 다 우울이에요. 우울이에요. 지금 가슴이 덜컹하면 얘기해 보세요. 우울이에요. 어릴 때 생각했던 게 그린랜드가 하얗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다 새하얀데 나 혼자 서서 울고 있는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거거든요. 그거는 입체적으로 이미 주관적인 그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면 그렸을 거예요. 눈은 무조건 우울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성향이 내향이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우울을 에너지를 써요. 근데 우울인데 외향이면은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울증 검사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외향인 사람은 밖으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만 자기가 그 에너지가 넘쳐요. 같이 함께 할 때. 근데 내향은 혼자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혼자서 뭔가 하면서 차분히 할 때 그 사람은 더 활력을 느끼죠. 저는 아주 심한 내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술자리도 5명 이내여야지 단체가 쭉 옛날에 의원할 때 단체가 쭉 해서 뭐 건배 뭐 어쩌고 뭐 자자자 이런 거 제일 싫어요. 그러면 갑자기 슬퍼져요. 내가 왜 여기서 그 꼭두같이 노름하고 있지? 피노키오 같이? 막 슬프고 난 저 의장을 싫어하는데
부장님 사랑합니다 소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배 아프다고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공천 안 받겠다고 했죠. 이제 시의원에서 이제 도의원 그 공천 중요한데 이 짓을 또 해? 그럼 내 삶에서 4년을 뚝 깎아먹는구나 싶으니까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고, 근데 그때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되는데 도의원이 하기 싫다고요. 그랬더니 뭐가 하고 싶냐 해서 하려면 내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서 확 뜯어고치지, 시도의원은 그 국회의원 꼭두각시밖에 안 되더라. 그때 어디서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냐 해서 나 안 하려고 안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주머니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 양복 안에 주머니가 많아서 돈이 아니라 봉투가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워. 근데 여자가 안 돼요. 백이 작잖아요. 모양 빠지니까 거기다 뭐 못 넣어요. 그리고 여자라는 자체는 이 자궁이라는 공간이 우주예요. 둥그런데 그런 그 우주를 품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자들이 부정을 많이 저지르는 데는 드물어. 왜냐면 그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깨달음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수원시에서 있는데 36명 중에 여자가 딱 2명 있었어요. 저는 그 열린우리당 선출직도 나갔고 비례대표가 있었고. 근데 정말 그 정치인들은 할 게 못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 하다가 패가 망신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나중에 천벌을 받지 않을까? 당론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이게 아닌데 당론이래. 그럼 가야 돼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윤리위원회 회부된 게 시장이 잘못하지 않는 당론을 죽이지. 그래서 나 안 한다 그랬어요. 난 이쪽 편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무지하게 매를 맞고 당을 나오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나갈 준비했죠.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4년의 경험이 지금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는 이런 그게 돼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건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걸 더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 중에 사람 아닌 사람 너무 많아요. 회의를 가면 정말, 저는 여자 혼자니까 방 하나 따로 주는데 온갖 못할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점점 더 이제 회의감에 빠져들고, 그러니까 내향이다 보니까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결정한 게 매니페스토 상을 받고 마무리를 잘하자. 매니페스토는 돈 주고 받는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약한 거를 다 해가지고 언론 그 상에다가 넣어서 최우수상 받고 깨끗이 끝냈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기분 좋게 여기 앉아 있는 거. 그래서 못할 것들 다 해봤고, 그래서 참 좋은데, 그때 그 시절이 없었다면 이런 말도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따님도 그렇게 얘기하냐면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의원이니까 모두 나오고 또 무슨 전문위원도 나한테 되니까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진리예요. 사람이 뭔가를 많이 걸칠수록 이게 나한테 짐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에 벗어야 되는데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술과 똑같아요. 술이 기분 좋을 때 마셨었는데 나중에 술이 나를 마셔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저도 술 무척 좋아해요. 근데 잘 취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전 때가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배가 불러서 못 먹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딱 먹고 기분 좋으면 되는데 더 넘어가면 술이 나를 먹는 것 같아요. 술 좋아하는 고백해도 괜찮은 거죠? 자, 흰색까지가 이제 색지에 대한 그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미술 치료를 통한 색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그 억제돼서 통제됐던 것들이 자발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매체를 잘 선택해야 돼요.
좀 넘겨주세요. 띄어.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만. 슬라이드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30 몇 페이지, 아까 31페이지였죠? 요거만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거 했던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2장은 내일 할 거니까. 네. 여기. 여기까지죠? 자,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여기 PT는 없어요. 근데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25페이지에 보면 아동한테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 그 노인한테도 많이 되지만 물과 색채의 만남만 노인 미술치료에서 빼주셔야 돼요. 그 노인의 우울을 더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실존 나왔어요. 실존주의는 그 상담의 목표가 뭐죠? 인간의 자유의지 실현이에요. 근데 이런 실존 상담은 내담자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철학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죽음 불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죽음 불안을 해소해야 돼요. 근데 죽음 불안은 기본적인 대표적인 불안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실존 상담을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도사가 돼 있을 때 실존 상담하면 훨씬 낫겠더라고요. 이거는 내담자도 원치 않아요. 내담자의 문제는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실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데 중요한 거는 미술 치료의 색채 치료는 감정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담자한테 자유도 부여하지만 색채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존주의 미술 치료가 여기서 왜 나왔냐면 자유를 부여한다는 거에서 의미 부여를 한 것 같아요. 실존주의 상담의 대가는 얄롬이라는 사람이에요. Y자로 시작되는데 저는 그 상담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얄롬. 얄롬. 야골레즈가 아니라 얄롬. YALAMG 그래요. 얄롬. 자, 그리고 여기서 아동이라고 하면 11살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동한테는 가장 활용이 많이 되는 게 물과 색채의 만남. 아동이 물을 만날 때는 양수의 경험이에요. 근데 노인이 물을 만나면 우울이라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색으로 자유롭게 그렸을 때 아동이 좋아하는 색깔로 우리는 내적 그런 심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색으로 감정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 아까 우리 구등분한 거 그거를 나를 써놓고 색으로 표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족 뭐 이렇게 했을 때 가족을 표현하고 색깔을 했을 때 가족이 빨간색일 때 나는 노란색일 때 가족은 분노 혹은 열정이에요. 근데 가족에 대한 환경이 다른 곳에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해석을 환경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하나 이제 제가 아동미술 치료하면서 했던 걸 하나 깔아놨는데 그건 여러분이 쓰면 돼요. 이걸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서 쓰면 되는 거라서 샘플을 내놨고 아동 다음에 성인한테 많이 활용된 기법은 명상이 좋아요. 요즘 유튜브에서 명상 음악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타이틀에 맞게 명상 음악을 선택하고 그 색상을 표현하는 것도 음악 치료하고 같이 돼요. 힘들게 하는 감정도 색상으로 하게끔 하세요. 말로 하면 아파요. 그 다음에 색으로 인생 그래프 만들기는 색을 그러니까 전지나 아니면 이거는 16인데 8절지를 가지고 인생 그래프를 나이 연령별로 해가지고 그때는 막대 그래프식으로 해서
띠벽지를 색깔을 선택해서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색을 칠하게끔 하든지. 근데 거기서 유의할 점은 색을 칠하게끔 했는데 빗줄 긋는 사람이 있어요. 빗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왜 저기 있죠. 색을 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자, 요거는 뭐냐면 그 자기가 현실에서 그 시기가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적 공상을 하면서 그 굉장히 많이 마음 아팠던 거를 이제 이 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자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면 그 세계에서 완전히 갇혀가지고 그 해소되기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제 그래프 만들기 색으로 인된 그래프는 했고, 그래프가 그러니까 위로 뻗는 것도 있지만 가로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하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연령별로 안 해도 돼요. 나는 10대 했다가 30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20대에 대한 고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억지로 시키지 말라는 거죠. 자, 색채 일기는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좋아요. 말하기 싫으니까. 색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청소년 아이들이 색채 일기 쓸 때 이런 거 많이 표현해요. 이럴 때는 잘 유의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바로 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단계가 있어요. 그럼 얘는 그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그러니까 자폐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정상이었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도 소외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요즘은 은따라는 것도 있어요. 은근히 왕따시키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그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는데 엄마 아빠는 또 그걸 몰라. 열심히 일하느라. 근데 반대로 너무 과외가 안 되지만 애들 그림을 한 번씩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10살, 11살 제일 많이 그려요. 뭘까요? 나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그 욕구를 무의식에 있는 욕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나무 그리면서 나와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기를 그릴 남자를 그릴 때 어깨가 2도 바꾸고 3도 바꾸고 그리면서 그 자기에 대한 거를 표현을 다 해요. 그림에서. 과잉인데 얘를 실제로 보면 바싹 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분만 쉬었다가 우리 5교시 시작할게요.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좀 할게요. 네. 그리고 내일은 2장 할게요.